안녕하십니까. 더스타일 인테리어 김실장입니다. 금일은 청주 용암동 태산아파트 24평 공사를 완료하고 지금 촬영을 하러 왔는데요. 이 집 같은 경우는 샤시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 전체 공사를 진행을 했고, 샤시 부분은 이제 기존에 확장을 한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 부분을 이제 바깥에 알루미늄, 안에는 샤시를 덧대는 옛날 이제 시공 방식이었는데, 소유자분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안쪽 창만 필름 작업을 원하셔서 안쪽 부분, 이제 하이 샤시 부분만, 이제 필름 작업을 진행한 부분이 특징이고요. 그 내부 전체는 다 수리를 진행을 했는데, 전체적인 화이트 톤으로 다 진행을 했고, 집이 좀 넓게 보이는 부분들을 원하셔서, 이제 신혼부부가 살 집이시다 보니까, 그렇게 조금 이제 상담을 통해서 이제 디자인 부분을 이렇게 뽑았고, 내부 전체적으로는, 말 그대로 다 수리했다는 부분이 특징인데, 지금부터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뒤에 보시면 이제 거실 확장을 해놨던 부분들인데, 샤시 부분을 보시면 저희가 이제 이렇게 필름 작업을 통해서 화이트 톤으로 바꿔놨고, 이제 샤시 부분에 필름 작업을 하면 마감 쪽으로 그러니까 마감을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이제 그 실리콘 작업을 다시 또 다 전체로 해주셔야 된다는 부분들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저희 이제 여기 안쪽에 보시면 제 손 보시면 이제 크릭센터라고 해서 잠금 장치도 이제 좀 너무 낡고 노후화돼서 이제 그 부분도 다 처리를 했다는 부분이 이 집에 집 전체적으로 필름을 작업을 한 부분들은 크릭센터를 다 작업을 했다는 부분이 특징인 것 같고, 이쪽 보시면 이제 도배 같은 경우는 LG 베스티 제품을 사용을 했는데, 요즘에는 이제 LG 베스티랑 아니면 LG 쪽에서는 이제 디아망 이런 부분들이 좀 도배지 부분에서는 좀 유행인 것 같고요. 바닥 같은 경우는 LG 2.2T 장판을 좀 사용을 해서 600, 600각 사각무늬 무늬 장판을 사용을 해서 이제 작업을 했던 부분이 특징인 것 같습니다. 현관 쪽으로 이동을 했는데, 현관 같은 경우는 이제 파티션 부분과 그리고 이제 중문을 사용을 해서 일체감 있게 예림 제품을 사용을 했는데요. 예림 같은 경우는 이렇게 파티션 부분이 요즘에 나오다 보니까 윗부분에 유리를 단다든가 아니면 이렇게 좀 주인분이 원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막힌 파티션도 가능하니까요. 그 부분들 참고하셔서 하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삼연동도를 이게 달아진 부분들인데, 말 그대로 이렇게 지금 보시면 파티션 부분하고 문 색상하고 일체감이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제작을 좀 많이 좀 하셨는데, 제작을 하게 되면 필름 작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이제 금액이 좀 나가다 보니까 이렇게 기역자, 예림이라든가 영림 같은 경우도 이렇게 파티션이 나오니까 그런 부분을 참고해서 공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신발장 같은 경우는 하단 띄움에 터치 방식의 이제 손잡이를 사용을 해서 좀 깔끔하게 작업을 해드렸고, 밑에 이제 하단 띄움 같은 경우는 신발 같은 걸 놓을 수 있게끔 이렇게 작업을 해드린 부분이고, 현관문 같은 경우도 이제 필름 작업을 해서 좀 깨끗하게 나왔는데, 현관문 같은 경우는 현대 제품의 필름 G를 사용을 해서 이렇게 필름 작업을 한 부분이 특징인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주방 쪽으로 이동했는데, 주방 같은 경우는 예림도에 LG 대리석을 사용을 했고요. 젊으신 분들이 사시다 보니까 이게 포포스 3A 수전을 사용을 했고요. 포에 같은 경우는 가격이 좀 더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집 같은 경우는 3A를 사용을 했고, 그 다음에 가스레인지 같은 경우는 하치 제품을 사용을 한 부분이 특징이고요. 사각볼 같은 경우는 하츠 엠보 사각볼을 사용을 해서 이렇게 좀 물이 덜 튀게끔 이렇게 작업을 해드렸고, 기역자 주방인데 이제 아일랜드 식탁 부분에는 밑에 부분에 이제 전자레인지를 넣을 수 있게끔 이렇게 작업을 해드린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어떻게 전자레인지를 넣으시냐 아니면 밥솥을 넣느냐에 따라서 내부 구성 레일을 다느냐 안 다느냐 이런 부분들이 특징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업체하고 이제 상의를 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시면 업체분들이 설명을 해주시고, 사이즈라든가 폭 이런 것들을 다 설명을 해주셔서 이렇게 작업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대리석 같은 경우는 이제 12T 대리석을 사용을 해드렸고, 이쪽에 보시면 보통 이제 무릎을 넣어서 식탁으로 사용하시는 부분들이 있고, 이렇게 좀 일자로 맞춰서 그냥 장으로 제작을 하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후드 같은 경우는 이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이제 매입형 후드를 이제 문 안쪽으로 해서 이제 매입형 후드를 사용한 부분이 이 집의 특징이고, 좌측에 보시면 이제 냉장고장이 이렇게 있는데, 이 집 같은 경우는 냉장고를 이쪽에다 이제 놓으신다고 해서 최신형 냉장고를 사용하신다고 해서 높이랑 폭 같은 경우도 그거에 맞춰서 이제 작업을 해드린 부분인데, 그렇게 냉장고를 요새는 이제 여러 가지 LG라든가 삼성 제품에 따라서 크기, 폭 이런 게 다 틀리니까 높이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참고하셔서 업체분들하고 얘기를 하시면 아마 그 부분을 충분히 알아들으셔서 이렇게 제작을 해드릴 수 있으니까 그분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작은 방 쪽으로 이동했는데, 작은 방 같은 경우는 특징이 제 뒤로 보시면 이렇게 시스템 행거를 제작을 해서 이렇게 설치를 해드렸는데, 문 옆으로 해서
쭉 맞게 집에 그 사이즈에 맞게끔 이렇게 작업을 해드린 부분이 특징인데, 시스템 행거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집에 어떻게 방을 어떻게 활용하시냐에 따라서 그 위치별로 제작이 가능하고요. 제 뒤에 보시면 이렇게 서랍도 있는데, 서랍도 뭐 한 개로 갈지 두 개로 갈지, 아니면 뭐 어떤 부분 모양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선택을 하실 수 있는 부분이 특징이니까 그 부분도 참고하셔가지고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화장실 쪽으로 이동했는데, 화장실 같은 경우는 특징은요, 이제 뭐 이렇게 샤워 파티션을 달아드렸고, 그 다음에 뭐 코너 선반이라든가 수전공으로는 제가 좀 요새 이제 중가 제품 중에서 자주 사용하는 무광 스텐 제품을 사용을 해서 전체적으로 밸런스를 맞춰드렸고, 특징 같은 경우는 이 부분에 이제 단높임이 되어 있는데, 기존에 있는 단높임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작업을 해드린 부분이고, 기존에 이제 공사를 하려고 들어왔는데 밑에 집에 이제 누수 부분이 있어서 바닥을 다 드러내서 설비 방수를 1차, 2차 방수를 다시 하고 설비 부분도 문제 있는지 살펴가지고 작업을 해드렸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중간중간에 공사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뭐 새로 집을 구했을 때 뭐 공사를 시작을 했는데 밑에 집에서 연락이 와서 물이 샌다 뭐 이러면 당연히 저희가 이제 공사를 하는 입장에서는 당연히 다 해드려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 좀 참고해서 좀 알아보시고 공사를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징 부분은 뭐 이제 무지 선반을 달아드려서 이 부분에 이제 뭐 치약이라든가 칫솔 뭐 이런 컵 대기 같은 것을 놓을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 드렸고, 이제 뭐 슬라이딩장 같은 경우도 1200, 800보다는 조금 더 줄여서 1200, 600으로 이렇게 작업을 해드리는 부분들이 특징이고요. 천장 같은 경우는 이제 SMC 재질로 사용을 해서 천장을 달아서 이제 6인치 등을 달아서 이렇게 좀 깔끔하게 뭐 청소도 잘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작업을 해드리는 부분이 특징인 것 같습니다. 네, 베란다 쪽으로 이동했는데, 베란다 같은 경우는 이제 수성 광택스를 사용을 해서, 이제 지금 보시면 수성 광택스 같은 경우는 특징이 일반 수성 페인트에 이제 코팅을 한번 입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먼지라든가 습에 좀 강한 부분이 있어서 저는 이제 수성 광택스 제품을 좀 많이 추천을 드리고요. 뭐 이런 거나 아니면 수성 광택스라든가 아니면 탄성 코트를 이용하셔서 작업을 하시면 베란다 부분이 용이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바닥은 300에 300각 타일을 사용을 해서 줄눈 같은 경우도 비둘기색, 그러니까 연한 회색 줄눈을 사용을 해서 이제 먼지라든가 때라든가 이런 부분에 좀 용이하게끔 작업을 해드린 부분이 특징인 것 같고요. 제 뒤에 보시면 이제 뭐 제가 처음 설명을 드리는데, 이제 항상 이제 도배지, 장판, 타일, 그 다음에 페인트 이런 부분들을 제가 이제 조금씩 남겨드리는데, 이 부분은 이제 뭐 이사를 하신다거나 처음에 이제 뭐 공사를 집을 들어올 때 이사를 하신다든가 전자제품이라든가 이런 게 들어올 때 문제가 생기면 바로 이제 문제가 생긴 부분에 대해서 수리할 수 있게끔 조금씩 남겨드리거든요. 그래서 한 1년 정도 보관하시다가 뭐 폐기 처분하시라고 말씀을 항상 드리는데, 이유는 타일 같은 경우도 그렇고 도배지 같은 경우도 그렇고 로또 번호라고 있어가지고 그 번호가 이제 같은 시간대 몇 월 며칠 같은 시간대 같이 제작이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래야지 색깔을 좀 맞출 수 있고 정확하게 아무리 똑같은 도배지라든가 똑같은 타일이어도 시간과 그 날짜와 시간이 안 맞으면 색깔이 조금 틀리니까 이색진다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참고하셔서 이제 뭐 보관을 하셨다가 나중에 폐기하는 부분들이 가장 좀 유용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저는 항상 남겨드리니까 그 부분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금일은 용암동 태산아파트 24평 공사를 완료하고 이제 마무리 촬영을 하고 마무리 인사를 드리려고 하는데, 이 집 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밸런스에 이제 기초적인 부분들이 문제가 생긴 부분을, 예를 들어서 화장실 방수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하고 나머지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공사를 해서 한 2천만 원 정도, 2천만 원 후반대 정도의 금액이 나왔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샤시를 제외하다 보니까 금액이 좀 줄어들어서 이렇게 나왔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들은 소비자분이 갖고 계신 자본에 충실해서 자본에 의해서 어느 정도까지 공사를 할 수 있는 부분까지 하실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 드리는 게 저희의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금액적인 부분들을 생각을 하셔서 이제 상담을 하시면 그 금액에 맞춰서 분명히 업체분들이 설명을 하고 이 정도까지 될 거다라고 말씀을 하고, 아니면 뭐 자재라든가 이런 부분을 낮춰서 공사를 진행하시면 될 것 같으니까, 그런 부분들 가장 중요한 게, 저는 공사를 진행하실 때 좀 실용적이고 합리적인 금액으로 공사를 좀 하시는 부분들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다만 기초적인 부분들을 완벽하게 좀 어느 정도 해놓고 디자인을 따지는 부분들이 이제 가장 중요하니까요. 그러니까 살면서 제일 중요한 게 뭐 어쨌든 물, 불, 그다음에 추위, 더위 이런 부분들이 제일 중요하니까, 그런 부분들 참고하셔서 공사를 하시면 좀 좋게끔 마감도 마찬가지로 깨끗하게 나오고 금액적인 부분도 충족해서 이렇게 진행하실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런 부분들 참고해서 공사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